그러면 우리 또 증권 우리 주식시장의 프로페셔널 염승환 이사님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했네요. 시작했습니다. 9시가 됐네요.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예상은 한 6포인트 정도 올라서 2486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6포인트 올라서 748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좋은 출발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 나왔는데 뭐 예상치 그대로 나왔네요. 코스피가 6포인트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조금 더 밀리면서 출발했네요. 한 1.6포인트 정도 올라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좀 약보합권 좀 기록을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1% 이상 오르면서 좀 반등을 이끌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가 0.4% 그리고 카카오가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고 한 3.7%. 요즘에 미국에서도 백신주들 주가가 좀 좋다 보니까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미 반도체 장비 회사죠. 오늘 3%. 또 두산 퓨어셀도 2.9% 정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또 폴란드에 이제 미사일 떨어졌다 이제 그런 좀 우려감 때문에 오늘 이제 방산주가 좀 강합니다. 방산주 뭐 당연히 튀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미 각각 한 2% 네.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월마트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유통주들이 급등을 했고 오늘 네. 이마트가 한 1.7% 연동돼서 반등을 좀 해주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1.5%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NC소프트가 1.7%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빈살만 이제 왕세자가 또 내일 방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도 약간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SK케미칼이 한 2% 이상 빠지고 있고 네. 어제 한샘이 이제 모처럼 급등했는데 오늘은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또 LG화학이 마이너스 2.5%,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2%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마이너스 1.5%. 그래서 오늘은 좀 석유화학하고 철강주들이 좀 밀리는 흐름이고 또 아모레지도 좀 밀리는 걸 봐선 좀 중국 소비주도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 FNF도 좀 밀리면서 중국 소비주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강했던 업종들 일부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8% 정도 올라간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 0.7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부진한 일부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좀 코스닥에서 상승폭이 그래도 괜찮은 기업은 컴투스가 한 2.8%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첨보가 2.5% 올랐고요. 또 ABL 바이오가 2% 가까이 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마이너스 1.7% 정도 빠지고 있고 헬릭스미스? 네. 아니 왜 아니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참 뭐 있는 회사죠. 자기는 HLB잖아. 헬릭스미스. 네. 아니 예전에 헬릭스미스도 한번 또 제가 발을 담그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어요. 예전에. 잘했어. 네. 헬릭스미스. 네. 그 헬릭스미스. 네. 삼상 실패했던 그 회사죠? 맞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나네. 네. 네. 그래서 오늘 헬릭스미스도 뭐 마이너스 1.7, 또 콜마 BNH가 마이너스 1.4%,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1.4% 정도 일부 좀 밀리는 흐름인데 어떤 뭐 특정 업종이 뭐 이렇게 동반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개별 기업들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합입니다. 0.5포인트 올랐고요. 2480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이 422, 하락이 351개고요. 코스닥은 현재 0.6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0.04% 그냥 보합 정도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이 654개, 하락은 669개로 그러니까 지수나 뭐 종목수나 뭐 크게 큰 차이 없이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주식을 좀 팔고 있는데 오늘도 좀 국내 주식 좀 많이 팔고 있고요. 코스피를 100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으로 590억 정도 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2,500선 좀 근접하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파는 거는 일단 전기전자 업종 한 300억 정도, 그 외에 화학주, 기계 업종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투자들도 오늘은 뭐 소폭이지만 일단 매도로 좀 출발을 했고, 지수가 하락 반전하는군요. 예, 오늘 이제 기관 외국인이 이제 동반해서 좀 대형주 파는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그래도 금융주는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금융과 서비스 업종 좀 매수를 하면서 아마 카카오페이 쪽으로 좀 매수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사료 업체들이 다시 이제 좀 전쟁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1.4% 정도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 또 비철금속 관련주들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도 일단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수소 관련주들 뭐 수소 MOU 맺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네. 사우디아랑. 네옴. 네옴 말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아마 수소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몇 개 기업하고 일단 또 사우디가 MOU 맺는다, 이 네.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소 관련주들이 그 영향으로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화점주들도 오늘 조금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 엔터주, 방산주 이렇게 좀 강세고, 또 유통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마트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동반해서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유주 쪽은 S-오일 혼자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도 카카오는 오르는데 좀 네이버는 빠져서 약간 좀 차별화되는 그래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건설기계 업종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좀 오른 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오늘 역으로 반대로 가다 보니까 건설기계가 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해운 업종 좀 빠지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석유화학, MLCC, 또 IT 부품,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은 다시 좀 되돌리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는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삼성전자, DB하이텍은 조금 밀리고는 좀 모습이 나오면서 한국의 반도체는 오늘은 조금 부진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이 폴란드 미사일 떨어진 그 부분 때문에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이고, 대부분은 그냥 좀 약보합 정도 기록하면서 조금 부진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렇게 폴란드 국민들은 지금 와 진짜 폴란드 국민들이요. 너무 그래요, 아주 무섭죠. 두 명이나 또 예. 죽었다니까. 예. 그건 못 참죠.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 폴란드는 또 러시아한테 맨날 당하고 그렇죠. 독일한테 당하고 막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지금 잔뜩 우리 무기 좀 계약해놨는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니까 네. 전화할 것 같아. 좀 빨리 좀 갖다 납품 좀 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네. 지체 없이 하라고. 자, 그러면 또 리포트 또 살펴봐야죠. 예, 그 KB증권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이제 그 어제 삼성전자가 인베스터 포럼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적어줬는데, 일단 이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사업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전장 이제 자동차 쪽이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메타버스가 앞으로 주도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데이터 센터 서버가 이제 빅데이터의 좀 핵심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제 이 원가죠. 데이터 센터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8%였고 이제 지금 45%까지 늘어났는데, 앞으로 한 27년까지는 65%까지. 그러니까 메모리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직은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메모리 수요를 한 30배에서 50배나 상회를 할 걸로 좀 전망을 해놨다고 좀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메모리 수요 성장률은 이제 연평균 디램 같은 경우는 17%씩 성장을 할 거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026년에 2나노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에 2나노 공정을 좀 공개한다고 일단 발표를 했고, 매년 한 개씩의 그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고 좀 매년? 예, 매년 한 개씩 펩 신규 증설. 예, 이게 이제 펩이라는 게 공장이잖아요, 파운드리. 네네네. 요거를 계속 좀 증설을 하겠다라고
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2024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 선단 공정 이제 미세 공정 요 생산 능력이 올해 대비해서 한 1.6배까지는 더 늘어날 걸로 좀 전망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도 모바일 비중은 줄어든다고 언급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한 2019년에 70% 비중인데 이게 27년에는 45%까지 떨어지고 차후에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계속 언급을 하는 게 자동차용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 같다. 데이터 센터 쪽하고 이 두 개를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 쪽은 어차피 좀 성숙 산업이다 보니까 그쵸. 자동차 쪽으로 좀 계속 언급을 하기가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다가 자율 기능 같은 것들이 확장될 게 뻔하니까 네. 그 안에 사실 내연기관 차에 넣어봐야 뭐 얼마를 넣겠어요. 그죠, 예. 반도체를. 크게 근데 안 전기차면 컨셉 자체를 달리할 테니까 예. 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이 좀 포럼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B증권의 이제 장문준 연구원님은 이제 요즘에 뭐 건설사들도 좀 다행히 좀 살아는 나는데 이 PF 혼란기 이후에 대형사 쪽이 계속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건설업종 자료인데 어쨌든 지금 최악이거든요. 최악의 우려 속에서 한번 투자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고, 일단 대형 건설사가 유동성 이슈로 자본의 손을 당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건설사가 좀 좋았다가 이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좀 되게 안 좋았죠. 뭐 원자재 가격 좀 계속 올라가고 또 거기에 PF 문제까지 겹치고 분양도 잘 안 되는 좀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만 이제 내년을 봤을 때 좀 대형 건설사의 한정에서는 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 분양 물량이 최종 36.3만 세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게 작년 대비 7.3% 하락한 수치인데요.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28만 세대로 한 22% 정도 줄어들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러나 대형 건설사는 좀 반대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대형 건설사는 올해 7.65만 세대인데 내년에는 오히려 8.45만 세대로 한 10% 이상 증가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소형주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주택시장 점유율을 아마 대형사가 좀 많이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현재 21% 점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대형사가 30%까지 아마 그 점유율을 늘릴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내년에 좀 봐야 될 거는 어쨌든 그 12월 달에 그 둔촌주공 이제 분양 성패 결과 좀 나온다고 하는데 요게 좀 그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건설업종도 전반적으로 이게 좀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좀 성공 여부가 좀 굉장히 건설업종한테 아 근데 둔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간거리가 너무 짧다는 얘기들이 있더라. 아, 동하고 동 사이가 공간이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워낙 세대수가 그죠. 많아서. 예,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위치는 정말 좋던데. 둔천. 뭐 8호선인가요? 지하철 잘 안 타시죠? 참.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 지하철 안 타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여의도 오려면 묘하게 지금 삥삥 돌아가야 돼. 응? 그지? 아 근데 그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여의도 말고 하여튼 지하철역은 되게 가까우시잖아요. 지하철역이 거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지. 지하철역이요? 계단 내려오면 다음 계단이 바로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역이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데 예. 지하철이 15분에 한 번씩 와. 예. 국철이라고 모르나? 그, 국철. 예. 국철 옛날에 이런 표현 하면 옛날에는 똥차라 그랬어요. 그런 표현까지 하세요. 자, 여튼 둔촌 위치도 좋고 새로 지은 아파트고 세대수 크고 뭐 잘 됐을 텐데 너무 동간거리가 좀 좁아서 거기 약간 좀 걸린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정부로 지금 뭐 자꾸 본다. 아니 뭐냐면 STX 보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건 이제 가격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문제가 어. 제가 이 지금 로그인이 안 돼요 또. 팔려고 지금. 빨리 팔아야 돼. 아니 뭘 팔? 적어도 방송 중에는 매매하지 마라. 뭘 왜 이거 매매하냐. 벌써 지금 또 20몇 프로 갖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아낀다고 저기 꼭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그럼 카톡에다 딱 해서 직원한테 아유. 팔아주세요. 그럼 되지. 자 그리고 뭐 중요한 일정 같은 게 있나요 오늘? 오늘은 이게 뭐 크게 일정이 아주 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그 엔비디아 요게 좀 중요하죠. 이제 새벽에 네. 아마 발표될 텐데 요게 있고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음. 두 개 정도가 일단
오늘 있고 아마 빈살만 왕세자는 오늘 새벽에 아마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니까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와요? 그러니까 17일 새벽이니까 이제 오늘 자정 넘고 아마 오늘 지나서 새벽에 이제 오는- 새벽 아, 또 도착. 이렇게 자맹을 하는구나. 사람 많이 돌아다닐 때는 또 나타나. 밤에 쓱 와서 호텔에 쓱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도 그 1박 다 봤죠. 새벽에 와도. 가만, 롯데가 지금 그 400개 객실을 어떻게 계산할지 난 그거 궁금해. 아 400. 왜요? 어? 400개? 아니, 그러니까 객실 400개를 네, 400개 빌렸는데 네. 호텔 롯데 호텔에서 저걸 차지를 어떻게 할까? 통상 이제 코퍼레이트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좀 싸게 해주겠지. 뭐. 아니, 증권회사든 금융회사든 출장 가면은 네. 뉴욕이다 런던이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체인에다가 미리 협정을 해놔. 그 코퍼레이트 레이트라 그러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싸게 해줘요. 근데 400개를 거의 도리를 쳤단 말이야. 그 롯데 건설이 또 있잖아. 아, 그러면 또 이제 근데 이게 롯데 다 해서 그렇게 아니야. 요 마제스티, 마제스티 맞나? 예? 뭐 해가지고 폐하 이 호텔이요. 예? 건설 회사가 있는데 네옴시티에 좀 뭐라 하지? 좀 이렇게 예? 야,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계산은 똑바로 해야 되겠지. 원쿠션도 있고 여차하면 또 네옴시티에 또 롯데 호텔 한번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네옴시티. 그럼 이제 바로 공짜로 막 나가고 그럴 수 그, 있겠네요. 예. 예? 빈살만이 저 들어가는 그 뭐라 하냐 프레지덴셜 그게 2,200만 원인가 그렇대 하루에. 네 맞아요. 엄청 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또 이 과일에다가 쫙 또 차려놨겠지. 아유 좋겠다. 아휴 누구는 빈살만으로 태어나고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정프로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어. 일단 넘버원이 최태원 회장. 어. 최태원 회장이 좀 부러워했습니다. 부럽지 솔직히. 뭘 안 갖춘 게 뭐야 솔직히. 예, 최태원 회장이 있고요. 솔직히 그다음에 매불쇼와 3%를 같이 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없을 일이야. 그지? 그런 하여튼 빈살만이 새벽 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저 G20은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는 거죠. 새벽 시험 도착했죠. 우리 대통령도 도착해서 이제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이야기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럼 그 10시에 오면 되나요, 제가? 내일 내일 수능이죠. 10시에 개장하니까. 수능이죠. 네. 수능입니다. 방송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가만히 수능이네 있어보자. 참. 애들이 다 졸업하고 그래 놓으니까 수능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는 너무 멀었고. 네. 그럼 일단 뭐 우리 영희사님은 한 10시 근처에 오시면 9시 뭐한 4, 50분쯤 오세요 네,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되고. 네. 내일 또 우리가 그랬네. 까먹었는데 내일은 정상적으로 7시 반에 방송을 합니다. 네. 근데 그의 심층 인터뷰를 저희가 날 잡아가지고 아주 제대로 한번 심층을 2개 갈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저 수능이라고 동시 접속 안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저희도 내일은 더 풍성한 내용으로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 끝까지 하라는데 정프로 패스워드 몰라가지고 패스 못 받아 못 받아먹게. 이게 인증이 이게 계좌를 여러 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계좌가 여러 개가 되면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로 좀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되지도 않는 디지털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날로그 전화해 카톡으로 저 차장님 저 적당히 오늘 내로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인간적이 좋니. 그걸 자기가 이거 하면서 하려고 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돈을 아끼려 그래.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아는 저기 누구냐 저기 우리 박근영 차장한테 박근영 부장한테 맡기든지. 박균영인? 박근영 경찰 부장한테 맡기든지. 그럼 되지. 그래요? 이다솔한테 맡기든지. 그럼 되잖아. 제 것도 맡아주실래나? 아유 왜 안 맡아주겠어. 근데 그러다가 저 뭐야 갑자기 뭐 출연 안 하게 되고 이러면 또 어색해지잖아. 그게 무슨 출연하고 말이겠어. 뭔 그냥 무슨 매매만 말이죠? 시켜. 그래요? 괜찮을까요? 그럼 막.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휴먼을 써. 그렇습니까?
기계에만 움직여. 기계 뻥 나면 어떡할까요? 지난번처럼. 알겠습니다. 야 근데 장애력이 또 빠지냐? 에이 참. 왜 화를 내고 그러지? 좀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또 이렇게 아, 요거는 근데 잠깐이에요. 오전 10시 이제 또 중국장 개장하면 또 갑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예. 아니 정프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는 전혀 비난이 없어. 희망으로 돌린다니. 영미사가 그 얘기하면 저 또 희망으로 돌린다니. 예. 지금 뭐 잠깐 그 배터리랑 반도체 이 배반의 장미 때문에 약간 지금 흔들흔들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중국 시장 열리면서 바로 또 바뀌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 LG화학 이런 거 좀 빠지는구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빠지고. 네. 2차 전지가 좀 오늘은 그러네.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지, 네, 많이 뭐, 사실. 올라서. 응? 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빨리 정리합시다. 자 우리 영기사님 빨리 끝나고 뭐 하려고? 지금 19%라고 지금 이때라도 지금 빨리 팔아야 돼요. 자 우리 영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뵐까요? 내일은 네. 내일은 10시 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때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염승환 이사님, 염블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